어린애 키울 때 저기 아이들이 좀 통통한 애가 키가 잘 큰다 그래요? 아니면 통통하면 나중에 키 큰다 그래요. 그렇죠? 예. 삽목도 그런 거예요. 잎이 넓고 두꺼우면 그 다음에 쫙 빠져요. 기다려봐야겠네. 나온 애가 입이 가늘고 약해요. 그러면 그 애는 못 차고 올라가요. 잎이 넓고 큰 게 나오면은 차고 올라가요. 제가 그냥 쌀 씻고 근데 쌀뜨물 이런 거 단지 계속 이 조건은 줘주고. 있어요. 뭐냐면 화학 비료라던가 그런 걸로 갖고 잎을 넓힌 애는 근개가 없기 때문에 못 차고 올라가고, 차고 올라간들 뭐냐면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그거는 병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짓은 안 하고 예, 예. 쌀뜨물 같은 거 네. 보여주고 이제 뭐 사람이 먹는 거, 예, 예. 먹는 거 예. 그동안 안 먹고 오래 먹었던 예, 거 해서 예. 같은 거 타서 예, 그냥 예, 거기다 예. 던져주고 가끔 막걸리 먹을 때 걔도 한 잔씩 주고 이렇게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식물한테 주는 거는 사람이 먹는 거여야 돼요. 술 취했나 봐 진짜 모이하고 가지 입이만 이만해져갖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 먹는 거를 주면은 식물은 자랄 수 있지만 건강하지 못하고요. 나온 음식 또한 사람이 먹을 게 못 돼요. 탈이 나더라고요. 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줘야지 식물을 거쳐서 그 물질을 바꿔서 뭐냐면 내가 다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우리 김현정이가 기존 농약 줄 때 타서 자기가 먹어버린다. 그 삽목을 하면은 이제 네. 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좀 지나다가 잎이 다 말라서 네. 떨어져요. 네. 그거를 이렇게 빼내보면 어떻게 됐냐면요. 삽목됐던 부위가 썩어 들어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방어물질하고 공격물질을 못 만든 거예요. 그 삽수가. 그래서 비료물을, 요소 비료를 타갖고 줘도 삽목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삽목이 돼서 막 나와요. 그랬다가 쓱 썩어서 푹 주저앉아요. 네. 그래서 뿌려주는 영양제라든가 토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삽목한 삽수가 유지가 되느냐 못 되느냐가 결정이 돼요. 일단 나온 잎은 계속 유지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당연히요. 그러면서 네. 이게 그게 유지가 안 되고 떨어질 때는 뭐냐면 뿌리가 손상됐거나 삽목이 돼 있던 그 부위가 썩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걔는 어려워요. 뿌리는 한번 손상 받으면 그다음부터 끝입니다. 아니요, 다시 나오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엄청난 데미지를 받았고 그만큼 다시 삽목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자, 삽목은 잎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네. 잎이 있으면 유리해요. 왜냐면 광합성을 해서 내가 뿌리는 영양제 말고도 하늘에서 주는 영양제까지도 만들어내니까 잎이 있는 게 좋아요. 잎이 없다고 삽목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종자예요. 그냥 종자예요. 그래서 잎을 있건 없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양제를 잘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굳이 잎을 내가 삽수를 갖고 올 때 굳이 잎을 갖고 오려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잎이 있으면 좋아요. 말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삽목을 해서 하자마자 그 땅에다가 물을 풍부하게 줘야 돼요. 일단은 처음에는. 처음에는 빡! 왜냐면 그래야지 삽수하고 흙이 딱 붙어요. 삽수하고 흙이 딱 안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흔들려요. 삽목해놓은 아이들이요. 바람이나 사람들이 호스를 끌고 가면서 툭 건들잖아요. 그러면 삽목이 안 돼요. 흔들려서 대가 흔들리면 삽목됐던 캘루스에서 나와서 물질을 막 만드는 애들이 흔들려서 어떻게 되냐면 다 부그러지면서 결국 삽목 실패해요. 화분에 우리가 물을 2번, 3번 충분히 줘서 빼는 것처럼 흙을 안착 안 시킨 곳에는 삽목을 해놓으면 가벼운 토양 이런 데서 삽목을 한 애들은 뭐냐면 삽목이 됐다가도 흔들림이 있거나 이러면 삽목해서 나왔던 새뿌리가 사라지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을 다 큰 건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물을 삽목하자마자 확실하게 물을 딱 잡아줘서 한 번은 흙을 완벽하게 앉게 해주고. 삽목도 보면은 이제 좀 쉽게 하는 삽목이 잎 없을 때 하는 삽목이 제일 좀 쉬워요. 그러니까 나무들 특성 봐서 우리 뭐 이렇게 따지면 뭐 라일락이라던가 아니면 뭐 저기 뭐 청사조 이런 애들은 다 뭐냐면 잎 없을 때 그냥 봄에 한 3월달 돼서 나무가지들 막 꺾다가 그냥 삽목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봄 돼서 온도가 딱 올라가면서 뿌리를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잎이 나와요. 그게 가장 수월하고 쉬운 삽목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녹지삽인 거고. 자, 과일을 삽목을 들어가요. 과일 삽목할 때 잘 안 되죠. 느티나무 삽목이 잘 될까요? 안 해봤어. 잘 안 돼요. 삽목이 되긴 해요. 잘 안 돼요. 크는 나무들은 기본적으로 삽목이 잘 안 돼요. 키가 크는 애들은 삽목이 잘 안 돼요. 이 키가 크는 애들은 어디로 간 거냐면 씨를 많이 만들어서 씨를 날리는 쪽으로 번식의 중심을 둔 아이들이고, 키가 작은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배나무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유질수로 쓰는 배들은 1m 한 2, 30, 키가 35m, 40m 크는 나무예요. 그래서 배나무 같은 것들 보면 막 미친 듯이 자라고 사람들이 전지를 하는 이유가 왜냐면 걔는 엄청나게 크는 아이인데 걔들을 끊어버리면서 뭐를 하는 거냐면 내가 작업하기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한 건데 걔는 원래 크는 애예요. 저기 오래된 집에들 이렇게 배나무 심어놓은 것들 막 이러잖아요. 그런 아름드리 애들은 뭐냐면 삽목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걔들도요 뭐냐면 어린애들은 삽목이 잘 돼요. 배나무가 어렸을 때 네. 큰 나무 옆에 어리게 자랐는 그런 애들은 삽목이 잘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좋은 배가 있어요. 이 품종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삽목으로 그걸 갖고 가고 싶어요. 전목이 아니고. 삽목과 전목의 차이는 뭐냐면요, 전목은 대목의 성질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삽목은 순수하게 대목의 성질을 안 갖고 자기 성질만 갖고 가요. 과일이나 맛이 이게 달라요. 대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맛을 첨부하거나 뺄 수도 있어요. 쉽기는 한데 대목의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올바른 삽목은 뭐냐면, 내가 이런 사과를 삽목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과를 따서 넣는데 꽃사과를 발화를 시키면 꽃사과는 키가 그렇게 아주 큰 애들은 아니에요. 아구배는 조금 덜 커요. 일반 큰 사과는 굉장히 큰 나무예요. 그래서 내가 아구배나 꽃사과를 파종해서 얘를 넣게 되면 뭐가 되냐면 키가 좀 작은 사과로 내가 저번에서 갖고 갈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순수하게 그 성질을 갖고 가는 건 뭐냐면 삽목이에요. 삽목이 가장 좋은 성질을 갖고 가요. 삽목이 잘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그래도 나는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게 필요하니까. 네,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면 뭐를 하는 거냐면, 처음에 내가 묘를 사올 거 아니에요. 사오든 뭐를 하든. 그렇게 해서 묘를 안착을 시켜요. 뿌리를. 그래야지 이제 세력을 받아요. 그 상태에서 가장 밑을 잘라요. 기부를. 접목되어 있는 위에 기부를 가까이 잘라요. 한 요만큼 냅두고. 그러면 거기서 um이 쫙 터서 올라와요. 걔는 삽수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걔는. 근데 대목의 성질도 가져오나요? 위에를 잘랐으니까 안 가져가지. 일단 네. 삽목의 개념으로 가야지 대목의 성질은 가져오지 못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삽목을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과일을 여러 개를 따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도 돼요. 예. 근데 자, 하다 보니 과일들을 쭉 내가 10개 품종을 했는데 벌써 나무들이 다 컸어요. 얘를 잘라갖고 한 줄을 잘라서 얘를 삽목을 받아내는 방법도 괜찮아요.
근데 그도 아까워요. 나는 삽목을 해야 돼요. 자, 유실수들이 다 봄에 꽃이 피죠. 토장지 그러면? 하면 되지 않아요? 네, 도장지를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봄에 삽목이 안 돼요. 그러면 가을 삽목이에요. 그죠? 9월 말까지를 가을 삽목이라 그래요. 9월 말까지, 10월, 어떻게 보면 10월 초까지도 가는데 8월 15일부터 10월 초까지 하는 삽목을 가을 삽목이라 그래요. 근데 내가 그 나무에서 난 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름이 오기 전에 내가 얻고자 하는 나무의 가지를 싸요. 천 같은 걸로. 천 같은 걸로 싸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성질을 안 가져요. 햇빛을 안 받고 그 부분을 감아서 잎을 남기면서 감아서 올려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성질을 안 가지는 거예요. 햇빛을 받고 정상적으로 자랄 때는 복숭아가 도장지가 딱 있어도 잎눈과 꽃눈이 구분돼 가죠. 근데 그렇게 감아 올리면 성질을 안 가져요. 성질을 안 가졌다는 건 뭐든지 변할 수 있는 어느 쪽으로 되게 만드시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누군가지 해까지 어느 게 더 확률이 햇가지가 더 꺼져를 해야 되지. 어쨌든 도장지가 더 쉽고 묵은 가지도 상관없어요. 그에 나올 때 그에 지금쯤 돼서 이제 거의 컸잖아요. 싹이 나와서 쭉 크고 이게 경화가 되기 전에 그걸 감아요. 그래 놓으면 뭐가 되냐면 저기 성질을 안 가진 삽수를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삽수를 가지고 뭐를 하는 거냐면 이제 끊어서 어느 정도 얻게 돼요. 그 이후에는 걔는 젊고 건강한 애니까 거기서 쳐서 다시 눌퍼내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얻게 돼요. 잎 나온 걸 좀 따고 감아요? 아니면 잎 나오기 전에 계속 감아서? 감다 보면 감기는 건 잎을 좀 잘라버리고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대를 해와가 차단한다는 거예요. 줄기에서 물질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예. 뿌리는 뿌리에서 물질을 만들어요. 줄기는 줄기에서 물질을 만들고 잎은 잎에서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1500가지 이상의 물질이 식물에 있는 거예요. 햇빛을 차단해요, 줄기를. 그러면 줄기에서 물질을 안 만든다고요. 성질 자체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변화는 쉽죠. 물론 걔도 내년 되면 성질을 가져요. 왜냐면 다른 데서 다른 줄기에서 이동해서 그 물질을 가지게 되겠지만 적어도 삽목 이전까지는 성질을 안 가져요. 예. 6월에 그렇게 싸놔가지고 8월에서 뭐 5월 말 6월 뭐 이럴 때부터 그때 싸갖고 그렇게 이제 예, 이거를 여름 이제 쉽게 끝나고 말하면 나서. 삽수를 쓴다는 예. 얘기인 거죠. 여름에 가장 더울 때 햇빛을 가장 많이 받으니 그때 성질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럼 그 나무를 네, 삽수를 해서 나무를 만들잖아요. 네. 그럼 그 나무의 크기 성질이 어떻게 발현됩니까? 삽목한 배양토하고 똑같이 삽목한 배양토가 어떠냐에 따라서 과일의 맛, 뿌리, 근개 그것까지 동일하게 다 갖고 가요. 삽목하는 크기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뿌리만 내리게 하는 아이는 안 클 거예요. 삽목하는 토양이 깊고 토양의 성질을 잘 만들어 직근을 많이 만들어냈다면 커질 것이고 그러니까 즉 애미나무의 제목의 과일 성질을 맛하고는 그대로 간다. 뿌리 전혀 성질 다른 그대로 맛을 간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유의 맛이죠. 그 과일이 과일이 갖고 있는 고유의 맛, 고유의 대목과 섞이지 않는 고유의 맛. 얘네들이 그동안 막 이것저것 섞여서 맛을 바꿔와 사람에 의해서 맛이 바뀌어진 것들이 네. 얘가 원래 그건 아니고 아니 품종의 맛은 품종의- 바뀌는 게 아니고 품종을 가고 그대로 제목에 가져가지.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맛은 그 맛은 얘기하는 돌아간다, 거예요. 내가 이 말이에요. 응, 응. 내가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원성질의 맛, 네, 원래 원 성질의 품종의 맛을 성질의 바꾸고 맛은 가지게 돼요. 그걸 가지게 되는데 네. 이제 그 삽목하는 과정에서 얘에게 어떤 미네랄을 주고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 하냐에 따라서 얘가 맛이 좋아지고 그 차이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자연농하고 유기농하고 저기 비료농하고 맛 다른 거 알면서요. 네. 그 예. 뿌리 그거는 뭐냐면 최초로 만든 배양토가 삽목토가 어떠냐가 농사의 반이라고요. 근데 삽목하라 그러면 다 뭐냐면 상토 쓰거나 이러면서 거기다 삽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자연농으로 간다?
안 살더라고. 그게 한 5년 걸리니까 지가 알아서 달던데요, 이제. 예. 내 사람이 저기 묘목을 막 비료 잔뜩 줘갖고 1년에 막 이렇게 갖고 이렇게 키운 걸 사다 심었어요. 네. 그때 모르니까 네. 6년 전에. 네. 그래서 내비뒀어요, 5년 동안. 근데 100주가 넘는데 쇠나무에서 올해 처음 가위를 달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 유기농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가서 나무를 사올 때 어떤 나무를 사오냐면 가장 부실한 나무, 키가 가장 작은 나무. 그걸 왜냐면 걔들은 진작에 알았습니다. 안 미친 거예요. 그 키가 크고 이런 애는 비료나 여기에 의해서 자기가 유전자를 딱 하면서 미친 거예요. 미친 인간을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3년, 5년이 그러니까 그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과 공부한 마이스터가 그 네. 비료질 하고 그렇게 해는 농사 짓는 마이스터였어요. 대한민국 농민이 다. 예. 그땐 모르니까 이런 게 좋은 건 줄 알고 또 그 사람이 초보 농부이라고 네. 그런 것만 골라서 주더라고. 그럼 5월, 6월 달에 감은 그 가지를 네. 8월, 10월 이후에 네. 삽목을 하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줄기가 네. 이게 이제 땅이 높게 묻혀가지고 네, 네. 이게 거기에서 뿌리가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나무가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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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원대에 예, 원대에서 입이 나왔을 예, 때. 방금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네. 그 뿌리가 직근이 가면 나무가 더 크고 네, 실근이 여러 개 형성이 네. 되면 네. 나무가 적겠지만 네. 기본적인 크기 개념을 어떻게 네. 잡을 수 있을까? 자, 보세요. 배나무가 1000년을 사는 나무예요. 1000년을 살아요. 넘게 살아요. 1000년을 살면 굵기가 얼마큼 되냐면요. 1m 20이에요. 1000년에. 전제 조건이 뭐가 붙었냐면 퇴비를 엄청나게 넣고 현 농법으로 할 때는 말이 맞아요. 근데 삽수를 해갖고 정상적인 자연 농법으로 간 경우에는 뭐냐면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외려 거기서 뿌리를 내서 빨리 커줘야 돼요. 지금 현재 농법에서는 뭐냐면 퇴비하고 이런 걸 넣어서 막 난리를 치고 해야 되니까 대목을 써서 안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자연 농법으로 쓸 때는 그게 그렇게 안 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원성질을 가지고 클수록 유리한 거예요. 농업 방식의 차이에서. 퇴비 같은 거 무한정 넣은 곳에서는 그렇게 덮어주면 거기서 뿌리가 내리면서 뭐가 되냐면 삽목이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뭐가 되냐면 나무가 막 수세가 커지니까 뭐냐면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 수세가 엄청나게 하면서 한 과일들은 뭐냐면 다 썩고 상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큰 나무들은 마질고 단단하게 크기 때문에 관건은 뭐냐면 뿌리를 얼마큼 많이 내리고 뿌리를 얼마큼 많이 빼냐는 거예요. 관건이. 그렇게 미치게 크지도 않지만서도 그렇게 커야지 뭐를 할 수 있냐면요, 모양도 좀 잡을 수 있고 수확량도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냥 상태로는 절대 그냥 그렇게 뿌리가 많이 안 내리고는 유기농이나 이걸 못 갖고 가요. 그래서 처음 만드는 흙이 뭐를 결정하냐면 뿌리를 가장 많이 내릴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뿌리를 많이 내리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현 농법에서는 뭐냐면 뿌리를 안 내리거나 대목을 써서 뭐냐면 억제시키는 거, 그것이 관건이고, 자연 농법으로 갈 때는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한 40년 정도 이상 키워야지 높은 사다리 써요. 그렇게 했습니다. 네, 40년 이상 키워야지 높은 사다리 쓰는데 지금 이 선생님 나무 몇 년 됐어요? 10년. 10년이죠. 네, 10년, 11년. 지금 키 얼마나요? 일반 대목 큰 거는 3.5. 3.5m. 최고 수위가, 그 다음에 보통 따는 것들은 메다 20, 메다 50에서 타고요. 대목이 약하게 예상 대목. 10몇 년. 예성 대목 쓴 애들은요, 지금 10몇 년 됐는데 내가 본 걸로는 2m도 안 돼요. 그렇죠. 키가. 10몇 년이면 뭐 해야 되냐면요, 한 3m쯤 커져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뿌리를 많이 내리는 게 저는 외려 좋은 거죠. 좋은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배나 이런 거 봄에 꽃 피는 애들은 거의 안 생육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네. 그래야만 가능하다. 네. 자, 그럼 이제 봄에 하고 싶어요. 봄에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플로리겐에서 성호르몬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호르몬의 양이 얼마큼이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호르몬이 양이 적으면요, 뭐를 못하냐면 여자들이 임신했다가 유산해요. 호르몬의 양이 많으면 뭐냐면 과변화가 쉬워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호르몬을 얼만큼 넣어주냐가 봄에도 결정해요. 어떤 호르몬을 얼마큼 넣어줘요? 그냥 호르몬을. 어떤 호르몬이 아니에요.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기쁜 호르몬은요, 본체는 똑같아요. 본체에서 얘가 여기에 붙냐 여기에 붙는 거예요. 기분 딱 나쁘면 얘가 이리로 탁 붙어서 긴장을 탁 하고 하게 하는 거고, 기쁠 때는 얘가 여기로 가는 것 뿐이에요. 다혈질이네요. 예,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건데 붙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되기도 하고 기쁨의 호르몬이 되기도 해요. 태생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고리를 갖고 있는 본질은 똑같아요. 자동차 네 바퀴에 이거하고는 똑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플로리겐이라고 해서 꽃피는 호르몬으로 딱 돼 있는 아이예요, 봄에. 그렇죠. 그러니까 삽목이 안 돼요. 피우려고만. 자, 그러면 뭐냐면 그 식물에다가 호르몬을 풍부히 넣어준다면, 꽃피는 호르몬 너 있어. 꽃 피면 따주면 되니까. 꽃 피면 따야 돼요. 예. 꽃먹으리 딱 해서 딱 꽃 볼 피는 때면, 호르몬 그대로 있고, 예, 딱 보면 꽃망울이 때 벌써 알아요. 그렇죠. 꽃인지. 꽃망울을 지켜버리면 돼요. 예, 예. 꽃 핀 다음에 지킬 필요도 없이 그냥 예. 꽃망울을 지키면 예. 뭐냐면 승질을 빨리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는데 호르몬을 넣어주면 돼요. 호르몬은 어떻게 넣어요? 영양제로 넣어야죠. 아까 말씀한 영양제로 넣으면 되죠. 꿀하고 뭐 해서 넣으면 되죠. 아미노산이 있고, 그 아미노산이 조금 모이면 또 만드는 형태의 단백질이 있고, 우리가 그냥 쓴 단백질들이 있는데, 단백질보다 조금 더 큰 단백질은 슈퍼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슈퍼. 그리고 그 슈퍼 단백질의 한 이름이 뭐냐면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슈퍼 단백질을 넣어야 돼요. 슈퍼 단백질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육식에 들어가요. 예? 그건 동물성, 동물성이 들어가요. 식물성에도 식물성 단백질도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 다 상추 이런 거 다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식물성 슈퍼. 동물성 단백질은 이제 육류이고요. 콩이라고. 그렇죠. 근데 뭐냐면 들어있는 부분이 눈에 들어있어요. 눈에. 콩눈에. 콩눈, 쌀눈, 밀눈, 노래. 조눈. 부피에서 가장 많이 눈이 있는 게 조라는 식물이에요. 차저기장. 그렇지. 눈은 크지. 걔를 발효를 시키면 엄청난 양의 슈퍼 단백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식물 중에 우리 조경으로 많이 쓰이고 집안에 가장 많은 게 비비추예요. 걔도 슈퍼 단백질이 가장 풍부해요. 그래서 비비추를 집에다가 조경을 하고 이럴 때 꼭 심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산나물로 해서 먹거나 뭐 하면 슈퍼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젊음 이런 쪽에, 심하게는 노화 방지 물질 내지는 그걸로 쓰여요. 해춘하는 물질로 쓰이는 게 비비추예요. 예. 된장국이나 가끔 끓여 먹었는데 1년에 한두 번 결미고 예. 그 뿌리를, 비비추 2%, 예. 된장국 예. 끓여 먹죠. 장아찌 최고예요. 꽃만 봤는데. 그렇죠. 그 뿌리를 발효시키면 식물에서는 가장 슈퍼 단백질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눈이에요. 조 같은 거 있죠? 조 같은 거 발효시켜요. 조 같은 거 갈아요. 싹 갈아갖고 발효를 시켜요. 그러면 가장 많은 양의 슈퍼 단백질을 얻어요. 어떤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도 있냐면요. 저기, 그, 칡넝풀. 막 자라는 거. 아, 달. 직순요? 예.
그 다음에 직순이 가장 많아요. 그래도 뭐냐면 진짜 사람하고 똑같네. 식물하고 사람하고 동일하다니까요. 그냥 미생물, 식물, 사람은 동일해요. 우리도 호르몬이 제일 좋은 게 식순이라 그랬잖아요. 예. 녹용 성분하고 같대요. 비슷하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의 한 종류가 식물로는 산삼, 그 다음에 동물로는 녹용. 괜찮아. 정말. 식순 영양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직순 같은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잖아요. 근데 봄에 딱 나오는 순을 뜯으면 그걸 전부 다 커야 될 호르몬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걸 뜯으면 돼요. 그래서 슈퍼단백질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는요, 보통 보면 그냥 생채를 바로 집어넣는 게 좋아요. 슈퍼단백질만 넣을 수 있다면 아무 때나 봄에 삽목을 해도 가능해요. 키가 크거나 네. 작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정 안 돼요. 그럼 뭐냐면요, 이렇게 바르는 개 같은 거 이렇게 약 나무에. 바르는 약이 있어요. 생리 조절제들. 그것도 역시 고리는 유사해요. 그렇죠. 발효액에다 그 고리를 집어넣고 그걸 뿌려주면 뭐냐면 지배들이. 지베렐린 같은 게 인위적인 그 슈퍼 단백질의 형태를 유도해낼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GA를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뿌리를 그런에도 내릴 수가 있냐 없냐는 부분이에요. 근데 GA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나으냐면 아까 조 이런 걸 발효시킨 그 발효액에다가 1, 20분 담았다가 빼면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삽목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배나무를 봄에 삽목해야 되는데 봄에 삽목이 안 되잖아요. 20개 하면 1개 정도 되죠. 근데 나는 적어도 정말 귀하고 좋은 거니까 10개는 15개는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슈퍼 단백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거는 발효시킨 슈퍼 단백질에다가 20분 정도 침시키면 뭐가 되냐면 들어가요. 그래 놓고 나중에 뭐를 하는 거냐면요, 뿌릴 때 내가 영양제, 그 다음에 꿀 이런 거 했죠. 그거하고 걔를 섞어서 조금씩 스프레이를 해주면 슈퍼 단백질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돼요. 아까 눈 발효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건 다음 시간.